네, 지난주부터 한국 정치권 그리고 여권에선 반기문 바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 반기문 바람이 불었더니 안철수가 휘청하더라.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근거가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반기문 총장은 오후 7시 30분 한국을 떠납니다. 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는데요. 반 총장의 얘기 직접 들어본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방하는 목적은 어떤 개인적인 목적이나 정치적인 행보나 이런 건 전혀 무관하게 이 관훈 클럽에서 그 비공개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런 내용이 좀 그 과대 증폭이 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도 좀 당혹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면이 많습니다.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데 대해서 제 자신이 제일 잘 아는 사람일 테고 또 제가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지금 한 반기문 총장의 말씀 들어보면 여러 가지 정치적 함의가 좀 들어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씩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내 이번 한국 방문은 정치 행보랑 무관하다. 언론의 대선 출마에 대한 설명은 과대 증폭된 면이 없지 않다. 동의하십니까? 저 동의를 안 하죠. 당연히 동의 안 하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반기문 총장이 이제 돌아가잖아요. 네. 돌아가면 이제 한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한국도 중요하지만 역시 유엔 저기에 가가지고 네. 아니 사무총장은 어떻게 한국 가가지고 순 대통령 출마하는 얘기만 저 듣고 오십니까? 이런 얘기 나오면 좀 곤란하니까 제가 볼 때는 네. 수습 차원에서 한 거고 그다음에 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관훈 클럽 토론회에서 그 과대 증폭됐다는데 네. 저는 속으로 생각할 때는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과대 증폭해줘서 이런 거 아닌가.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저 때 당시에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터키에서 출발이 늦어지는 바람에 거의 이제 관훈 클럽 토론회가 지금 1시간 40분이나 늦어졌잖아요. 네. 대부분의 저쪽 저기 언론인들은 이건 이제 물 건너갔다. 이거 안 하는 건 못 하겠다. 네. 라고 생각했었는데 늦게 와가지고 할 말 다 하고 그다음에 질문 다 하고. 받고 그다음에 전직 그 총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만찬에 늦어서까지 네. 자기가 할 말 다 하고 갔는데 그걸 어떻게 오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네. 좀 납득하기 어렵다.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볼 때 올 때는 네. 상당한 이번의 경우에는 네. 내가 무슨 나보고 기름장으라고 그러고 뭐 내가 들어서 뭐 권력 의지가 없다 그러는데 내가 뭐 할 말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어제 들은 말로는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그 센 사람이 홍보를 잘하는 사람이 붙은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를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양철 변호사님, 이거 어떻습니까? 이런 말 했거든요. 내가 앞으로 뭘 할지는 내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마치 친박 진영에서 다 옹립하면 자, 성격 좋고 굉장히 인자하고 인격이 훌륭한 총장께서는 그대로 그 가마에 올라타는 것, 이게 아니란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저 말까지도요, 굉장히 그 대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온 얘기 같습니다. 뭐냐면,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친박 진영에서 반기문 총장을 추대하려고 한다는 움직임이 가장 많이 보도도 되고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반기문 총장은 그것마저도 계산 속에 얽매이고 싶지가 않으신 거죠. 네. 그때 상황이었을 때 지금 사실 친박의 도움을 받는 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모르잖아요. 네. 그런 여지를 충분히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자기 운신의 폭을 가져가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겠죠. 자, 저렇게 나오니까 야당에서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견제구도 많았는데요. 계속 반기문 비판은 야당에서 나왔습니다. 세 사람의 얘기를 저희가 묶어봤습니다. 반기문 총장이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대권에 출마할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정치인들 만나고 반기문 총장은 이렇게 만들어준 청와대와 여권에 대해서 꽃가마탄 기분이 되겠죠. 지금 국제적으로 그렇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지 못하거든요. 제가 그분하고 같이 내각에서 일을 했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책임질 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제 뭐 굉장히 매섭고 어떻게 보면 이제 통상 나오지 않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심규선 대기업계 질문 드릴게요. 세 사람의 이제 견제구 또는 이제 비판 가운데 어떤 게 눈에 좀 띄셨습니까? 저는 정세균 장관, 전 장관의 비판이 가장 아프다. 제가 볼 때는 아시다시피 박지원 씨 같은 경우야 뭐 그 정도 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궁창 발언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코멘트할 가치가 없고 나중에 사과까지 했으니까 역시 능력을 얘기한 정세균 전 의원, 전 의원이 아니라 전 장관의 내가 같이 일해보니까 그 정도로 무슨 뭐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 굉장히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네. 제가 요즘 어저께 어느 언론계 선배한테 좀 혼난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한국 언론이 네. 그 반기문 총장이 마치 지금의 어떤 여권하고만 어떤 그 손을 맺을 것처럼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네. 잘못 짚고 있는 게 아니냐. 네. 현장에서 보는 그런 분위기는 네. 내가 볼 때 뉴 DJP도 가능하다. 네. 그 움직임이 실제로 있다. 네. 예를 들어 충청 의원들이 뭐랄까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네. 저쪽 반기문을 중심으로 해서 회청무효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당이나 이런 데 야당 쪽에 뭐랄까 힘이 세니까 네. 그쪽하고만 만약에 손을 잡을 수만 있다면 네. 서해안 벨트가 뭐냐? 그게 뉴 DJP다. 네. 꼭 TK하고 충청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가볍게 보는 것이다. 네. 라는 얘기를 해서 그럴 수도 있나? 뭐 그런 생각도 들었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네. 지금 반기문 총장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뭐랄까 가능성? 네. 이런 것들을 한쪽으로만 어떻게 엮으려는 그런 거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전 차장. 일단 오늘 아침 중앙일보가 한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안철수, 문재인, 반기문 3자 대결의 경우에는 이번에 방한 때문인지 숫자가 많이 바뀌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혹시 나올까 안 나올까 고민하던 분들이 네. 나오는구나. 이제 그렇다면 어디로 나오느냐가 중요할 텐데 질문 내용도 보시면 만약 내년 대선에 새누리당 반기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만 3명만 출마한다면 누구가 가장 좋겠는가라는 네. 질문에 새누리당 반기문 후보에 더 표를 던진 분이 45.7%,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20%대에 그쳤습니다. 네. 3자 대결 시의 얘기고요. 양자 대결을 만약 가상했을 때는 반기문 안철수, 반기문 문재인 둘 다 했을 때도 과반수 이상을 반기문 총장이 얻어서 양당 후보를 모두 앞서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반기문과 야당 단일 후보 안철수 뭐 이런 식일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차이가 아까 3자 대결보다는 좁혀지지만 그래도 네. 반기문 총장이 여유 있게 지금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최근 총선 이후에 국내 여론조사를 실시해 보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지지율은 좀 떨어지는 추세였고 문재인 네. 대표는 올라서 문재인 대표가 1등하는 여론조사도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물론 일부 여론조사긴 하지만 이렇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한 이후 또 대권 행보로 비춰지는 여러 가지 행동 이후에는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으로 보수와 네. 또 중도층의 표심이 좀 기울어가는 그런 모습을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는 반영이 됐습니다. 네. 저 여론조사는요. 네. 물론 어떤 그 트렌드를 보여주는 것에는 의미가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제가 저한테 얘기를 한다면 네. 의미가 거의 없다. 네. 라고 말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지금 네. 이 시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저렇다는 것이지. 네. 저 전제는 아시다시피 지금 반기문 총장을 지금 새누리당 후보로 가정한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네. 여러 가지 그 가정을 네. 합친 그 결과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보는 걸로 해야지 저것이 네. 어떤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좀 시간적으로는 네. 시기상조다. 1년 반이나 남았으니까요. 근데 천상식 차장.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이 좀 경계하고 긴장을 해야 될 만한 숫자가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반기문 총장의 지지율에서 네. 보수층은 이제 42.2% 아무래도 새누리당 후보라고 생각했으니까 많이 갔지만 네. 중도층에서도 한 25.4%로 1위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차지를 했습니다. 네. 이 얘기는 또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 지지자 중에서도 한 20% 가까이가 반 총장을 지지한다고. 결국은 네. 중도층의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 둘 다 좀 싫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싫다고 하는 사람들 중도층을 흡수하려는 안철수 대표의 구상에 반기문이라는 변수가 등장하면서 중도표를 흡수해가는. 네.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현재로서는 조금 주춤한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여론조사 결과는 연출이 됐습니다. 요즘요 때 아니게 경북 안동이 정치인들이 찾는 목표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같지만 화면에 보이는 저분 제일 오른쪽에 문재인 대표잖아요. 네. 예,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가 네. 27일 날 도산서원을 찾아서 퇴계 이현 선생 유폐에 참배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보면은 이제 오래 전부터 됐다라고 본인은 말씀하셨어요. 또 마침 그쪽에 그 봉화군이나 이런 쪽들을 함께 뭐 환경단체 관련자분들 이런 분들을 받고 또 더민주의 낙선자분들이 영남 쪽에도 많이 계시다 보니까 네. 그런 분들을 뭐 위로하는 차원에서도 함께 방문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어쨌든 정치적으로 확대해서 가진 걸 본인은 막아달라고 했는데 그 여지는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계신다는 얘기겠죠. 또. 네.
좀 넓은 챙에 갓을 썼으면 좀 더 폼이 더 났을 것 같은데 준비된 갓이 좀 크기가 좀 작았던 것 같습니다.